네, 안녕하세요. 박간호사 박간입니다. 오늘은 입사하게 되면 간호사는 데이, 이브닝, 나이트 또 나눠진 건 다들 아실 텐데 어떤 업무들을 하게 되는지 첫 번째로는 데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저는 그 일반 병동이었고 1, 2인실만 있는 병동이었다는 점, 그럼 입퇴원이 좀 잦아요. 그런 병동이었다는 점을 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기상시간은 새벽 3시 반이었어요. 준비하고 4시에 출발해서 4시 반에 병동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면 4시 반에 가자마자 하는 거는 이제 병동에 있는 물품 체크, 뭐 병동은 고가의 물품도 있고 없어지면 안 되는 물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진짜 있는지 전 호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요. 만약에 물품이 하나라도 없으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했던 거는 환자 파악. 이제 내가 오늘 보게 될 환자들이 뭐 하러 왔는지, 그리고 어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사전 확인을 했어요. 왜냐면 신규 때는 약어나 그런 것들에 대해 일절을 모르기 때문에 뭐 AS, MR, HF, AKI, 뭐 CKD 뭐 이런 게 뭔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 가야 인계할 때 들릴 게 들려요. 짧으면 10분 아니면 길면 30분 정도 소요가 됐었어요. 그리고 환자들이 아침 식사 전, 그리고 식후에 먹을 아침 약, 그리고 항생제, 또 이제 오늘 수술이나 시술이 있으신 분들을 대비해가지고 수액 같은 거 준비하는 거. 이게 말이 간단해 보이지만 약을 그 약 처방 전, 그리고 약 카드, 그리고 실제 약 하나하나, 그리고 약이 반알인지 한 알인지 이걸 다 확인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작업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이렇게 약 준비가 다 되면은 이제 그날 수술이나 시술을 할 예정, 혹은 퇴원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수술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환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수술실에서 쓸 약들, 뭐 항생제나 수면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다 해야 안 망해요. 한 6시쯤 이제 인계를 듣기 시작합니다. 뭐 신규니까 당연히 인계를 꼼꼼히 해주시겠죠. 그러면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인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물론 날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인계를 다 듣게 되면은 이제 아까 내가 준비했던 항생제, 그리고 식전 약들, 이런 거를 환자들한테 돌리러 가면서 첫 라운딩 인사로 가는 거죠. 제가 인계 들었던 것들, 뭐 어제 아팠거나 열났던 환자들 그 괜찮은지도 물어보고, 또 오늘은 수술이 있고 시술이 있고 아니면 오늘 검사가 이런 게 있을 예정이다 라는 전반적인 스케줄. 특히나 완전 처음 입원한 사람들은 병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퇴원할 사람들 같은 경우는 퇴원을 어느 정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도 설명해주고, 대략적인 스케줄 말씀을 드리면서 바이탈, 이제 혈압, 열, 그리고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사가 잘 꽂혀 있는지 잘 들어가는지, 몸에 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 관이 멀쩡한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며 라운딩을 끝냅니다. 뭐 아무 일 없는 일도 있지만 보통 아파하거나 열나거나 혈압 이상 있거나 보통 급성기 병원은 이런 증상들이 한두 명씩 꼭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망의 노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인력이 뭐 다들 다르겠지만 되게 뭐 의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50여 명 되는 환자를 레지던트 몇 명이 보게 되는데, 그 노티를 하는 것도 신규로서는 노티가 자체도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열이 났다, 어떤 환자 무슨 환자고 피검사 결과 간 수치가 이러하고 열이 뭐 그래도 실제로 발현해가지고 검사를 나왔는데 이런 등이 발견돼서 항생제는 이거 쓰고 있는데 열이 좀 감소되다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대부분 있었는데 필터가 있었는데 대부분 피가 나왔고 그래가지고 어제 대부분 말고 사이언 잡아서 열을 줬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정확한 큰 틀의 사실을 알려줘야지 정확한 처방이 내려오기 때문에 노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 공부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환자의 증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해야 돼요. 이제 7시쯤 되면은 나이트 선생님들이 뽑아놓은 피검사 결과가 하나둘씩 뜹니다. 근데 이거를 7시에 보는 건 좀 힘들고, 왜냐하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라운딩을 돌기 시작해요. 7시 반 정도에 회진을 돌았는데 교수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일어났다 앉았다가 또 오면 인사하고 따라갔다, 정신이 없긴 하지만 교수님들이 오늘 이 사람 뭘 하자, 아니면 이 사람 무슨 약을 끊고 뭘 하자, 아니면 이 사람은 오늘 응급시술 하자, 이런 내용들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걸 꼭 들어야 빨리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이제 딱 앉아있으면 불같이 처방이 나기 시작합니다. 신규 때는 처방 읽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무슨 약이 뭐 어떻게 처방이 나고, 또 뭐 갑자기 검사가 처방이 나고, 갑자기 수술이 처방 나고, 시술이 처방 나고, 물론 갑작스런 응급시술 수술은 드물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처방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처방을 하나씩 커버를 해야 돼요. 줘야 되는 약, 약카드, 그리고 환자한테도 가능하면 설명 좀 해주고, 검사 같은 경우는 뭐 MRI, CT 이런 것들 조영제를 쓰게 되면은 이제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설명해야 되고, 뭐 내시경 같은 경우는 뭐 그 왜 크다란 물에다 하여튼 검사들을 어떤 걸 진행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 이제 8시쯤 되면은
이제 검사실이랑 시술실, 수술실이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불같이 전화가 와요. 거의 전화 데이트. 뭐 무슨 환자 준비됐느냐, 수술할 준비됐느냐. 그러면은 그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가 다 따라가야 됩니다. 뭐 수술할 사람들 면도 잘 돼 있는지, 관장 다 했는지, 그리고 가방은 아까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주사가 잘 들어가는지, 왜냐하면 수술실에서 바로 주사를 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그때그때 해줘야 되고, 검사 같은 경우는 금식을 정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줘야 되고, 또 새로운 검사가 나게 되면은 그 검사를 언제쯤 해야 되는지를 의사한테 물어서 저희가 예약을 해야 돼요. 오늘 당장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검사실과 수술방과 열렬한 전화를 하면서 스케줄을 잡고 아침 식후약을 돌리게 되고, 이때 이런 검사나 시술이 있다라는 걸 대략적으로 설명해주고 갔다 오면은 실제로 이제 검사실이나 수술실에서 환자를 한 명씩 불러요. 그러면 불이 나게 달려가가지고 가방 챙기고 환자한테 설명하고 보호자 동의되어 있는지 보고 쓱 달고 검사 괜찮은지 확인하고 이제 검사를 하나씩 보내요. 이때 피검사 결과를 마저 다 봐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모든 사람들의 피검사를 다 외우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해줘야 됩니다. 피수치 안 좋은 사람들 노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도 받고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시쯤 되게 되면은 환자 퇴원을 저희는 준비를 했어요. 뭐 퇴원약, 외래 일정, 외래 금식이 필요하게 되면 만약에 그 사람이 당뇨 환자면 당뇨를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이제 보호자들한테 약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면서 이 약은 뭐고 이 약은 뭐고 외래는 언제고 검사는 뭐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만약에 환자가 원할 시 뭐 외래 일정이나 검사 일정을 바꿔달라 그럼 또 저희가 전화를 해야 돼요. 제주도에 사는 사람인데 이 약은 외래가 안 된답니다 하면서 빌고 최대한 조율을 해서 딱 맞춰가지고 퇴원을 시키게 돼요. 11시가 되면은 저희는 2시간마다 라운딩을 갔기 때문에 또 라운딩을 돕니다. 돌면서 오늘 추가된 약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또 힘들어하거나 열나는 사람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해당 사항을 노티를 하고 약을 처방받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이때쯤 이제 검사했던 사람들이 한 명씩 돌아오거든요. 단순한 검사는 괜찮은데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시술에 맞춰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뭐 시술 부위에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 갔다 와서 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토할 것 같다 이런 것들, 그런 증상들을 하나씩 달아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아파하는 분도 많고, 그리고 어떤 시술 같은 경우는 한 12시간은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절대로 안 지키고 같은 시술한 사람들을 받으면서 증상을 확인하고, 또 마취제를 쓴 경우에는 또 별도로 또 더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거는 너무 내용이 기니까 넘어갑니다. 이제 12시가 되면 점심시간인데, 저는 지금 이 말한 대로만 하루가 흘러가도 저는 컴퓨터 앉아서 차팅을 할 수가 없어요. 차팅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점심시간에 밥 먹고 오는 게 별로 안 좋았어요. 갔다 오면은 안 그래도 된 게 없는데, 차라리 이 시간에는 뭐 환자 증상 컨트롤 더 하던지,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차팅, 뭐 응급한 거라도 하던지 할 수 있는 걸 조금씩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1시 네 번째 라운딩을 돌면서 또 똑같아요. 전반적인 뭐 환자 상태 보는 거 똑같고, 이제 INO라고 해가지고 인테이크 앤 아웃풋, 환자가 먹은 만큼 나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되는 사람들, 이러면은 이뇨제를 쓰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도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 라운딩을 갔다 와서 해야 되는 거는 물론 잡다한 일도 조금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넘어가고, 일단 이분이한테 인계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누구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오늘 내가 했던 것들이 다 그 저희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했던 것들이 다 그 프로그램에 적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썼던 프로그램은 오늘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내일 해야 되는 일, 이 두 개가 색깔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일을 내가 진짜 다 했는지, 내일 해야 되는 일이 올바르게 다 되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시술하고 왔다? 그럼 내일은 드레싱을 해야 돼요. 그 메모가 잘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인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인계,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뭘 했고 뭐 했습니다. 준비된 건 뭐고, 검사는 뭐 했고, 검사는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계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집에 가면 신규 때는 반드시 이런 게 생겨요. 뭐 제가 놓친 것들, 뭐 검사 처방이 우르륵 났는데 뭐 하나를 빼먹었다든지, 아니면 퇴원한 환자한테 뭘 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줬다든지, 뭘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제 그거를 인계 끝나고 하나씩 해결을 합니다. 이게 편차가 좀 커요. 할 일이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없을 때는 이제 집에 가면 차팅을 시작합니다.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이제 또로록 치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음, 뭘 했음, 시술을 보냈음, 갔다 왔음, 부작용 확인했음, 무슨 약을 줬음, 부작용 없음, 밥을 바꿨음, 뭐 이런 것들을 차팅을 남기게 되고, 이제 차팅이 끝나고 이제 저장을 딱 하게 되면 이제 진짜 내 오늘 일은 끝. 예, 그렇게 데이가 흘러갔습니다. 총 4시 반에 도착해서 이르면은 인계 끝나자마자 가는 날도 있긴 했어요. 오후 2시 반? 늦은 날은 진짜 오후 5시 넘어서 가는 날도 있고, 제가 오늘 설명한 부분에서는 응급상황은 아예 없었어요. 응급상황이 있게 되면 또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런 식의 생활을 데이 때는 했어요.
다음번에는 이브닝 때는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